예, 반갑습니다. 먼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게임주가 이 들어온 돈의 규모 있잖아요. 이게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한국 시장에서 애플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뭐 1위 찍었다, 또는 뭐 중국에서 게임이 뭐 5위 안에 들었다, 이러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주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임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일관성 있게 계속 인기를 유지하지 않잖아요. 인기가 꾸준하거나 지속성을 갖기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의 이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주가 특이하게, 여러분도 지금 보시겠지만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NC라든지,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등장했죠. 카게임. 자, 얘네는 원래 있었는데 이 카게임이랑 크래프톤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상장하면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위메이드, 이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빌, 얘네도 시총이 뭐 적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게임 쪽에서도 좀 이름 좀 날린 애들, 좀 규모 좀 있는 친구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상승? 대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주는요, 이 게임이 인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루아침 만에 변하기 때문에 게임주가 꾸준한 상승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동안. 그럼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과 이러한 상승이 왜 일어난 거죠? 다름 아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 메타버스를 타이틀로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 세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컴투스죠. 컴투스 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걸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메타버스 쪽으로 게임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카카오, 네이버도 여기에 대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청사진이 있고, 이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 메타버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야? 물음표를 띄우지만, 어쨌든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다? 바로 돈입니다. 돈이 얼마만큼의 투자가 되고 있냐. 그럼 이걸 보기 위해서 단적으로요, 종목을 보시면 돼요. 종목을 봤을 때 얼마만큼의 이 종목의 거래대금과 돈들이 터지면서 위로 쏘고 있냐, 아래로 쏘는 거 말고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거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단순히 게임주가 지금 떨어지네 마네, 게임 끝났네 마네, 이 얘기할 게 아니라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크래프톤 우리가 함께 봤죠, 방금 전에. 자, 크래프톤이 딱 한 번 상승했어요. 신고가 찍으면서. 이때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상승이 어떤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때의 상승은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힘입어서 같이 들어온 돈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거래대금 얼마나 터졌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나와요. 거래대금 9,400억, 거의 1조죠. 등락률은요 11%.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거래대금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 장중에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분봉을 봅시다. 자, 11월 11일 여기죠. 여기. 자, 보십시오. 거래가 장 초반에 어때요? 중반까지 잔잔해요. 뭐 이렇다 할 엄청난 급등이나 막 그런 변화는 없어요. 오르긴 오르지만요, 우상향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한순간에 큰 돈들이 규모 있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밀고요, 밀었어요, 주가가. 그리고 뭐 다시 반등 주겠죠. 내가 장 후반에 이렇게 올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 규모를 한번 보세요. 규모를. 단 이 시간 만에 1시부터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온 수급과, 그리고 반등을 주면서 종가까지 들어온 이 수급, 여기 라인,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라인이 다 해먹어서 거래 대금이 전날 9천억이 터진 거예요. 9천억 거래 대금 지금 터지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시장의 최대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제외하고 위메이드가 5천억. 하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급등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1조 이렇게 터집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삼성전자만큼 거래되는 돈들이 오고 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만 봐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돈의 규모가? 삼성전자 하루에 거래되는 돈만큼 얘가 한 단 몇 시간 만에 이만큼의 거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았어요. 이러고 끝났어요. 이게 게임주의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돈들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메타버스 관심 없는데 나? 야, 그게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크래프톤이나 그다음 펄어비스 얼마 들어왔어요? 급등할 때 비슷한 시기 11월 달쯤에 이 친구도 거래대금이 5천억, 아마 잠깐 찔렀을 거예요. 이때는 1조 때리긴 했네요. 1조 1천억 상승할 때.
갓게임 얼마 들어왔어요? 여기서 1조. 이때도 어떻게 했다? 장 초반에만 잠깐 찌른 게 1조 때린 거예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이거 오른다고 해서 통장에 있는 잔고 다 끌어다가 이거 투자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오르니까 게임주 오르니까 가만히 통장에 있던 돈을 다 싸그리 모아서 이때 이렇게 투자하면 가능해요. 개인 투자 돈으로도요. 개인이 아무리 많이 샀다고 해도 보통 평상시에 급등하면 이 돈의 규모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돈을 투입시키지는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빵 쏘는 거 봤죠? 펄어비스. 그 개인들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개인들이 그렇게 못하죠. 때려 죽어도 못하죠.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력들의 흔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을 지금 투입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이제 흔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거죠. 결론은 돈을 이렇게 크게 투입시켜 놓고 이 돈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메타버스가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투입되고 매우 공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 자금들이 여기에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온 돈들이 우연이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물린 것도 아니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넣어서 현재 관리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규모의 돈을 넣고 고작 요만큼 수익 보려고 들어왔을까요? NC소프트, 택진이 형님 계시는 곳. 자, 보십시오. NC소프트가 주가가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악재가 있었죠. 그리고 뭐 조정 받을 만한 한 자리예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시총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막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어떤 조정이에요? 이거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최근에? 이거 지금 네이버가 또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하는 짓이.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고.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최근에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런 짓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상만 들었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짓은 뭐다? 세력이 만드는 거다. 자, 이런 상황이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하락을 봤을 때 얘네가 돈의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주가를 완전 가지고 노는 거를 좀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토막 거의 냈었죠. 마이너스 40%까지 밀었어요. 아무리 게임주지만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거대한 주식을 누가 이렇게 계속 팔아버려요. 이런 거는 그 상장 폐지당하는 잡주에서나 나옵니다. 소형주, 중형주에서나 나오는 차트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자산이 많아요. 자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 단위로. 그럼 이런 회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코스닥 150에다가 시가총액이 약 5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게임 업종이고요. 그리고 5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한국의 K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자산가예요. 그럼 이거를 팔겠습니까? 여기 가격에서? 떨어지면 더 사겠죠. 이런 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요? 코스닥 150에 시가총액 5조짜리가 한 달 만에 60선 가까이까지 내려온 것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회사가 재료가 소멸되거나 또는 회사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오르면 그때 조정을 받아요. 너무 많이 오르면 회사가. 그래서 그때 주워 담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팔겠습니까? 이런 급등 단타 숏으로 보려고 팔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투자. 이 돈이 많은 자산 운용사들은요. 이제 숏으로도 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고객들의 돈을 투입받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단타로 수익 받달라 이게 아닙니다. 1년에 5% 정도만 수익 내달라 이런 관점으로 들어와요. 1년에 뭐 5% 또는 1년에 한 3% 정도. 물가보다는 내 돈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숏을 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저점에서 더 많이 사갑니다. 좋은 회사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지금 이렇게 밀렸어요. 시장이 안 좋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큰 주식이 두 달 동안 반등이 어설픈 거 하나 나오고 쭉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미끄러지듯이 흘러나오는 거. 그럼 이 돈의 규모가 마치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들을 봤을 때 그리고 다시 올린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돈의 규모를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을 투입시키고도 여기까지 밀고 다시 V자죠. V자로 상승시킬 정도의 세력의 힘이라고 하면 얘네는 진짜 돈이 많긴 한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하고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외인 기관까지도 내쫓는 겁니다. 거대 자본의 돈까지도 내보내는 거예요. 일정 수준으로 손실을 유발시켜서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가면 갔지 이 짓을 한 번 더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돈이 지금 조 단위로 때려놓고 조 단위 들어왔고 조 단위로 들어왔고 한 종목에만 그리고 나서 다시 민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짓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나중에.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건가?
가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러한 같은 현상을 예전에도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세력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저기 경향 미디어 측에서 이제 책을 같이 쓰자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너프하게 이제 세력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쓰는 책을 쓰려고 해요. 종목 이름 다 가리고 거기 책에서 제가 이렇게 담았어요. 이거는 필시 우리나라 그런 뭐 사채업자 세력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외국계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돈의 규모나 움직이는 거나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이게 상식을 굉장히 어긋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림도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왜 올랐습니까? 그쵸? 게임 섹터 자체에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이 돈을 투입시켰는데 기껏 이렇게 던지려고 조금 던지려고 여기까지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특히나 이런 하락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까고 있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얘네도 갑자기 카카오페이가 다 던져서 뭐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걸 던져가지고 이제 뭐 4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상장해놓고 상장 목적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좋고 게임주가 좀 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주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저딴 식으로 팔지는 않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눈치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 사퇴하고 끝나는 걸로 끝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짓도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주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짓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코인 시장 같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 이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에게서 나오겠죠.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증시를 개입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관리를 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도 공정하게 돌아가고 회사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독점하지 않고 뭐 그런 구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딴 거 없죠. 비트코인은 그냥 수익 보면 던지고 누가 던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도 없고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네 마음이에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달라요. 최소한 코스피 200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뭔가 시장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많이. NC소프트도 그렇고. 그쵸. NC소프트도 상한가 내고 슈퍼개미가 뭐 손절했다.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도 이거 뜬금없죠. 그러니까 회사 가치 대비해서는 이런 가격이 싼 가격이긴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네, 위에서 산 분들은 좀 골치가 아프겠지만 가격으로는 좋은 가격으로 또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본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 시장에서요.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 게임 회사들이 투자하고 또 개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철회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최근에 주목해볼 만한 점이 그 대선 후보들이 AI로 뭔가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 절대 아닙니다.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또 느꼈냐면 이것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서 또 느꼈냐면 여러분 쿠팡 플레이 아시죠? 거기서 SNL인가 아시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자꾸 그거 나와요. 뭐 AI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배우 한 명씩 들어와서 AI 인척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AI와 우리가 친숙한 어떤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글로벌 IT 기업이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어느 정도 이 선상에 맞춰서 이 흐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 이거 솔직히 재미도 없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쿠팡에서.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 시장이 죽은 게 아니다. 시장이 꺼지거나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식만 떨어지는 거다. 본질적인 면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본질적인 거. 그렇다면 한다면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가격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 가격.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 그래서 가치와 미래적인 걸 본다고 한다면 어디서 매수하냐. 가장 좋은 매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개미들이 관심 없을 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개미들이 관심 없을 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치 투자 이야기긴 한데 가장 관심이 없을 때가 주목받는 것이다. 지금부터 사나요? 괜찮죠? 지금부터. 카카오라는 코스닥 155조짜리 기업 회사가 두 달 만에 37%나 폭락했다? 살만하죠. 그리고요, 또 다른 거. NC소프트. 요거는 상한가 여기서 치고 나서부터 거의 제자리로 오고 있죠. 23%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200에
시가총액 13조짜리예요. 얼마 전에 13조가 아니라 20조짜리였어요. 13조짜리가 한 달 만에 24% 폭락했다? 당연히 살만하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 마이너스 30%? 엄청나게 더 살만한 자리인 거죠. 차원이 다르게 봐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락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던지고 싶어요? NC소프트인데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걸 던지고 싶으시겠습니까? 매도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 매도 안 하죠. 미래를 보고 들어온 건데. 근데 그렇게 쉽게 이제 밀려 나간다는 거, 거래량 보세요. 거래도 없이 쭉쭉 그냥 호가만 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으니까 돈 있는 애들이 호가를 쭉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호가 밀다가 빵 터트리면서 음봉을 한번 터트릴 때가 있죠. 그때가 있어요. 그때 거래가 이제 좀 발생하면서 제일 많이 매도가 돼요.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많이 던졌을 거예요. 컴투올, 덱스터 이런 애들도 다 그 후발주죠, 후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애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존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작정 좋다고 해서 다 존버하면 다 오르죠, 사실은. 저점에서만 사면은 다 오릅니다. 8, 90%는 다 올라요, 정말로. 분산해서 10개 한번 사보세요. 바닥에 역배열 있는 거.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개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는 시드입니다. 시드가 이제 많아야 뭐 1억 그 이상 정도 전후로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죠. 이 시드로는 장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걸 회전시켜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당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장투를 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은 지금 이러한 시장 구조를 잘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시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 이 시장의 구조가 이렇구나. 저도 최근에는 솔직히 최근에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움직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지금도 방어 엄청 잘해줬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이번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오늘 1% 급등했죠. 하이닉스 2.8%.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시장이 좀 의미 있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런데 지금 정말 뜬금없게 코스피는 방어가 나름 잘 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NFT 관련해서 시장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카카오 게임이 최소 전 60선에서는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락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달 정도 걸릴 거다. 여기서 이제 밀면 2달 정도 걸리고 2달 정도 이렇게 이 그림을 봤던 거죠. 이 그림.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달 정도 되니까 밑으로 꺾었어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2달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2달.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그리고 코스피가 방어하는데 코스닥에서 우량 주식들은 이렇게 좀 약세 움직임, 14%나 빠지는 이런 회귀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실제로 뭐 회사가 망한 것처럼 또 실적 이야기하지만 게임 실적보다는 지금 NFT나 좀 미래적인 다른 가치를 품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른 재료랑 달라요,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때 정말 뜬금없게 밀어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 아무튼 저는 지금 어쨌든 결론은 여기서 한 번만 더 미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말씀드리면 코스닥이 이제 내일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미장도 오늘 반등이 전 예상하고 있는데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975, 875 말씀드렸죠. 875. 여기까지 정말로 충분히 수렴 단계라서 툭 던지면 여기까지 밀려요. 그러나 한 방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악재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서 한 방에 오는 것보다는 이제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 지지 라인 있죠. 여기서 밟고 가면 일단 고마운 거고요. 근데 게임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거든요. 이게 마냥 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면서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여기를 뭐 더 이렇게 막 밀다라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부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은 기대할 수 없죠. 이건 기대할 수 없어요. 옆으로 보내면서 증시도 조금 더 압박 주다가 뭐 이렇게 가면서 갈 그림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락을 맞은 이상 V자 반등이나 강반등 이런 건 좀 포기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건 좀 포기하시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